제가 퇴사하기 전까지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는 정말 중요하다. 월에 100은 일단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에요. 제가 1억 모을 때까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재테크는 3가지. 내가 그 정도의 자산이 없는데 그들을 따라서 그런 문화를 향유한다? 방이 찢어집니다. 적금 3% 따박따박 받아 먹는 게 지금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모으는 꿀팁은 사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인입니다. 와, 여러분 2026년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각설하고 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매년 돈 관련된 컨텐츠를 총 집합해서 가져오곤 하는데요. 그 해마다 제가 생각한 요거는 진짜 꼭 알아야 되는 재테크 꿀팁이다 하는 것들을 꽉꽉 눌러서, 그리고 매해 제가 돈을 모은 구간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 구간마다 제가 느낀 가장 중요한 이 재테크나 뭐 경제관념 혹은 경제 소비 습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어떤 컨셉이냐, 어떻게 내가 이 1억 원을 모을 수 있었는지 경제 소비 습관의 기초부터 전체 다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 여러분들은 차근차근 스텝 밟아 나가시면서 돈을 모으는 습관을 이제 몸에 뵐 수 있게 노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1억 원을 모을 때까지, 1억 원을 모으는 거 보통 사회 초년생 분들이 많이 도전하시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돈 아끼기입니다. 이거 진짜 수도 없이 많이 들었는데, 이 돈 아끼는 습관에서 정말 디테일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나가지 마세요. 이거 뻔한 얘기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1억 원 모을 때까지는 그 어떤 재테크보다도 돈을 아끼는 게 결국엔 가장 1억 원을 모으는데 빠르게 도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본가 살기입니다. 이거는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넘기셔도 되는데, 서울이나 경기권에 거주하시는 분들, 부모님이랑 같이, 근데 나 회사가 조금 너무 멀어, 1시간 반 정도 통근해야 돼, 그럼 나 자취하고 싶어,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 주목! 제가 그 전에 막 20대 때 꼭 해봐야 될 거 이런 영상 찍을 때마다 꼭 혼자 살아보는 시간을 가져봐라. 내가 결혼해보니까 이 혼자 사는 이 20대 기간이 너무 소중하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 얘기랑은 조금 모순될 수 있지만 그거는 인생 경험에 있어서는 꼭 필요하지만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는 본가 사는 게 정말 중요하다. 왜냐면 부모님이랑 따로 살면 돈이 새는 게 정말 많아요. 뭐 말 안 해도 자취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관리비, 월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잘한 뭐 휴지 사는 거, 소금, 후추, 막 반찬, 음식, 모든 게 다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자취했을 때 월에 100은 일단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에요. 근데 내가 월에 300을 버는데 100이 나간다? 그럼 거의 3분의 1이 그냥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빠져나가는 돈인 거잖아요. 그럼 이 나머지 200을 갖고 촘촘하게 나눠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뭐 놀러도 가고 밥도 먹고 이런 걸 저런 거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정말 확 줄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본가에 살면 이 자취를 했을 때 나가는 이 100만 원이 그냥 내 돈이 되는 건데, 자취라면 이 100만 원이 내 돈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어떤 재테크를 아무리 해봤자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건 절대 쉽지가 않거든요. 1년이면 1200만 원이고 1년에 1200만 원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쉬운 재테크 없어요. 그러니까 아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부모님 서울에 안 사시고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냥 나의 몸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 시간이 아까워서 이런 이유로 자취를 선택을 하신다면 한 번만 더 고민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린다. 정말 100만 원이 그냥 숨 쉬듯이 나간다. 이건 100만 원이 미니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즘 월세가 정말 많이 비싸졌어요. 아시죠? 그래서 더더욱이나 미니멈 수준에서 머물지 않을 수 있다. 두 번째, 비싼 취미 갖지 말기. 비싼 취미라고 하면 흔히 뭐 골프, 해외여행, 위스키, 와인, 비싼 커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지금 사회 초년생인 나이에, 그리고 1억 원을 아직 모으지 못한 이 순간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라고 추천을 못 드리겠어요. 제가 술을 안 좋아해서 정말 다행인데, 그래도 이 비싼 취미 중에서는 해외여행은 그래도 뭐 1년에 한 번 정도는 갔지만 뭐 너무 자주 가진 마시라는 얘기고, 골프는 저도 1억 원 이상을 모으고 나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비싼 취미라는 게 결국에는 이 비싼 취미를 향유하는 사람들의 나이를 우리 생각을 해보면, 와인, 위스키, 골프는 50살 돼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한강 걷기, 막 석촌호수에서 맥주 마시기, 사실 어렸을 때 이런 것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근데 도파민의 역치를 굳이 처음부터 끌어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50만 원, 100만 원짜리 위스키를 먹던 사람이 갑자기 한 3만 원짜리 마트 와인 마시면은 맛있게 먹을 수 있겠어요? 이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와인, 위스키 맛을 봤는데, 50만 원짜리 와인을 소비해본 사람은 10만 원짜리 와인은 너무 우습고, 근데 10만 원짜리 와인도 되게 비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도파민의 역치를 처음부터 너무 높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5만 원짜리도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지금 만족감을 줄 수 있거든요. 비싼 취미는 나중에 나이 먹어서 해도 충분하다. 자, 이거의 연장선상으로 돈 많은 친구와 너무 많이 어울리는 건 조금 비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친구들은 이 도파민의 역치가 이미 많이 높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돈이 많았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비싼 취미들을 향유했던 사람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30만 원, 50만 원짜리 와인을 마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3만 원짜리 와인이 우스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정도의 소비력을 갖고 있지 않고 내가 그 정도의 자산이 없는데 그들을 따라서 그런 문화를 향유한다? 가랑이 찢어집니다. 한번 사람이 눈이 높아지면 거기서 절대 내려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앞에 얘기하던 거랑 같은 맥락에서 본인의 소비 여력에 맞는 그런 소비와 지출을 하시라. 그러니까 월급 모아서 나 이제 돈 좀 번다고 명품 턱턱 사지 마시고 나 이제 돈 좀 번다고 택시 좀 하고 나 이 정도 보니까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진짜 돈이 새는 지름길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부업하기인데요. 요즘은 사실 이 스마트폰 하나에 정말 모든 게 담겨 있잖아요. 이 안에서 우리가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은 정말 무궁무진해요. 당장 유튜브를 시작해볼 수도 있고 블로그 체험단 이런 거 하면서 돈도 쏠쏠하게 벌 수도 있고 인스타 온라인 페이지 줍기 이런 부업의 카테고리 영역에는 진짜 엄청 많거든요. 제가 예전에 기자로 활동을 하면서 머니줍줍이라는 프로그램을 잠깐 했었어요. 그 프로그램에서는 정말 사소한 재테크 부업 할 만한 것들을 모아서 정리를 해주는 그런 컨텐츠를 하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취재를 하다 보니까 진짜 세상에 생각보다 돈 버는 방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한번 정리하는 컨텐츠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한번 찾아서 부업을 해보시라. 저는 일하던 당시에 이제 유튜브를 해야 됐으니까 이 유튜브를 하는 시간 때문에 따로 부업은 못했고 저는 사실 돈을 못 버는 미래를 투자하는 부업을 한 거죠. 근데 제 친구들 중에 진짜 과외하는 친구들 정말 많았고 아니면은 막 학원 첨삭 알바 이런 거 하는 친구들 진짜 많았어요. 그런 식으로 부업을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게 1억 모으는 데까지는 진짜 시드가 일단 많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냥 돈을 많이 버는 게 일단 중요해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수단을 일단 다양하게 늘려서 차곡차곡 쌓아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업하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1억 모으기까지 재테크는 어떻게 하셨냐고 물으시면 제가 1억 모을 때까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재테크는 세 가지. 첫 번째, 파킹통장 ISA, CMA, 두 번째, ETF, 그리고 세 번째, 대형주에 투자하기. 자, 이때는 어차피 시드가 작기 때문에 이 시드를 빵빵빵 불리는 그런 투자를 하기는 쉽진 않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내 재테크 습관을 들이는 게 이때는 가장 중요한데요. 그 재테크 습관을 들이기에 가장 안전하지만 확실하고 그리고 제일 유용한 방법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 세 가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내가 재테크로 해서 막 진짜 많이 벌어봤자 막 한 달에 20-30만 원 번다고 해도 그거 택시 타고 다니고 비싼 거 한번 먹으러 가면은 퐁 사라지는 돈인데 그러니까 그 좀 나를 열심히 재테크를 하는 것도 당연히 하세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아끼는 걸 먼저 우선시하자. 그래서 어쨌든 재테크 얘기를 조금 더 하면 ETF는 S&P 500에 꼭 투자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우리 맨날 환율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저희 경제미에서도 지금 환율을 엄청 중요시 다루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환율이 미친 듯이 오르는 지금 그 의미는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지갑에 전 세계의 모든 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히 달러. 지금 금리 인하기 때 예금 적금을 적극적으로 주려고 추천을 못 드리고 지금은 달러와 해외에 투자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린다. 그러니까 한화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것 때문에 더더욱이나 상승 효과라 그래야 되나? 안 그래도 달러가 오르고 원화 가치 떨어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더더욱 달러만 사고 원화 팔고 이러고 있는 상태여서 환율은 계속 미친 듯이 치솟으니까 정부에서는 결국에는 외국에 투자하는 사람들 돌아와 하고 세금 감면 혜택을 지금 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지금 막 세금 감면을 받을 정도로 S&P 500이나 ETF에 투자할 때 그 세금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 해외에 투자를 하고 있다. 정부가 혜택 줄 테니까 다시 돌아와 하는 정도까지 해외에 투자하고 있다. 왜? 원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지갑을 글로벌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지금은 S&P 500이나 대형 기술주들에 투자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린다. 근데 너무 뭐 사죠? 그거 엔비디아 사면 되나요?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이왕이면은 전문가들이 묶어서 만들어 놓은 ETF로 재테크를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ETF 관련된 영상 제가 한번 찍었었던 적이 있었는데 2026년 버전으로 또 한번 만들어 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요 세 가지는 어쨌든 다 다른 방식이잖아요. 주식 투자, 통장, ETF,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금인데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해야 돼요. 어쨌든 이 적금은 지금 막 적금 3%라고 해서 3% 따박따박 받아 먹는 게 지금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율이 거의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인플레이시 팽창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팽창한다는 게 그만큼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팽창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돈을 적금에 3%짜리에 넣어 놓으면 1년에 3%씩 늘어나겠죠? 근데 지금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3%에 가까우니까 요거마저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은 3%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똑같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금은 지금은 적기는 아닌 것 같다. 그래도 뭐 금리가 높은 적금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의 조건들도 되게 까다롭고 되게 단기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미래 적금은 진짜 혜택이 좋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내놓는 이런 다양한 적금이나 주택청약 통장 이런 것들은 눈여겨보시는 건 추천을 드립니다.
드려요. 왜냐면 어쨌든 정부에서는 가장 우리나라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머리를 쥐어짜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어떻게 도움이 되는 적금을 만들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의 재테크를 어떻게 하면 좋게 잘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를 머리 싸매고 내놓는 거기 때문에 청년 미래 적금은 추천을 드립니다. 또 궁금하신 분 있으시다면 제가 정리를 해올게요. 어쨌든 오늘은 전체적인 틀을 잡아가는 거지 뭐 추천드려 하는 게 아니니까. 다음은 내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소비 기준 선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기자 시절에 제가 만든 선이 몸을 편하게 하기 위한 돈은 쓰지 말자가 제 1의 원칙이었어요. 예를 들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 택시 타지 말고 무조건 막차 타자. 택시 타는 거 당연히 필요하면 타야죠. 내가 막 몸이 아프고 약을 가지러 가는데도 꾸역꾸역 버스 타라 이런 건 당연히 절대 아니고요. 내가 몸이 편하려고 타는 택시는 타지 마라. 그거는 합리적인 소비가 아닌 것 같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PT였는데요. 어차피 사실 PT 3-4번만 해도, 물론 이거는 운동에 진심이신 분들의 경우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운동에 진심이고 그게 내 삶에 너무나도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얘기가 다르죠. 근데 제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완전 쌉 일반인 헬린이도 아닌 그냥 저는 PT 한 3-4번 받으니까 뭐 대부분의 운동기구들은 다 익혀지더라고요. 물론 뭐 자세가 100% 올바르진 않겠지만 사실 그 이상으로 내가 헬스장에 가는 거는 결국엔 제 의지거든요. 의지가 박약해서 PT를 안 가면 운동을 안 간다? 그거는 결국에는 내 의지 박약에 돈을 쓰는 거잖아요. 이건 저는 합리적인 소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의지만 조금 챙기면 돈을 절약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PT 비용 한두 푼 아니잖아요. 엄청 비싸잖아요. 내가 몸이 편하기 위해서 소비를 하지 말자는 게 제 기준선이었습니다. 이런 기준선은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어요. 이 외에도 뭐 시간을 아끼는데 뭐 돈을 쓰는 거를 덜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본인 기준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몸이 편한 거를 위해서 돈을 쓰는 거는 최소화했습니다. 이게 진짜 돈을 많이 모으는데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억 모으기 전까지, 소비 패턴이 잡히기 전까지는 신용카드 쓰지 않깁니다. 신용카드 언젠가 써야 돼요. 신용카드는 무조건 필요한 상황이 옵니다. 왜냐하면 신용 점수도 쌓아야 되고 처음부터 한도가 엄청 높게 설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신용이라는 게 내가 막 이거 저거 사고 하면은 은행이 야 너 이만큼 썼더라 너 돈 내, 그러면 아 그래 알았어 하고 내가 은행한테 돈을 주는 거잖아. 이 사이에서 신뢰가 쌓여서, 즉 신용이 쌓여가지고 신용 점수가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나 대출을 받을 거고 언젠가 나 집도 살 거고, 이걸 위해서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신용 점수를 쌓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패턴인 즉슨 빚을 지는 거잖아요. 빚을 지는 거는 소비 패턴이 잡혀있지 않았을 때, 그리고 경제관념이 자리 잡히지 않았을 때는 위험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내가 계획 없이 돈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체크카드 안에 돈이 얼마 있으면, 그러니까 이 체크카드 안에도 월급이 다 들어와 있으면 안 되겠죠. 다 분산해서 통장을 분리를 해야 되는데, 뭐 생활비 통장, 무슨 통장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매일매일 쓰는 이 체크카드 생활비 통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안에선 내가 오늘 얼마 쓰고 이게 계획이 돼요. 근데 신용카드는 그게 아니라 한도가 있는 그것까지가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도가 100만 원이면 이 100만 원까지가 내 돈인 거야. 그리고 내가 있는 돈을 쓰는 것과 내가 한도에 맞춰서 돈을 쓰는 거는 완전 차원이 달라요. 이 한도에 자꾸 맞춰서 쓰게 되면, 내가 있는 돈은 이번 달에 계획한 돈은 한 80만 원인데 한도에 100만 원 있다. 그럼 20만 원 무조건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비 패턴을 명확하게 잡기 전까지는 체크카드를 위주로 쓰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가 1억 원 모으기 꿀팁이었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1억 원을 모으셨습니다. 와, 자 이제는 그럼 전 이제 어떡하죠? 1억 원 모았는데 계속 이렇게 쫌쫌따리 하면 되나요? 할 수는 있지만 당연히 아끼는 습관을 잃으시면 안 돼요. 1억 원 모았다고 나 이제 해외 오질나게 다니고 안 됩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1억 원은 내 자산이 됐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돈을 굴려서 팍팍 자산을 불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가장 중요한 건 경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또 똑같은 얘기 하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느낀 경험한 거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제가 경제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해서 돈이 불어났던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4월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벌인다고 선언을 했어요. 전 세계에 관세를 벌인다고 막 이렇게 슉슉슉 사인을 하고 백악관에서 공개를 해서 전세가 난리가 났죠. 그래서 주식이 폭락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금융시장 시끄러웠죠. 이때 제가 주식을 샀거든요. 특히 그때 제일 많이 샀던 게 S&P, 엔비디아, 나스닥 ETF, 요게 가장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막 트럼프가 뭐 말을 할 때마다 방산주, 원자력 뭐 이런 말하는 것들에 영향을 받는 요소들에 정말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때 제가 진짜 눈여겨봤던 게, 관세 정책이라고 하면 기사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기사 내용들은 결국엔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 트럼프가 말한 거를 뭐 분석을 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대,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생각한대 정도로만 정리를 해놔서 이 트럼프가 말한 의도와 이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을 짠 미란이라는 사람이 쓴 보고서를 봤어요. 근데 그 보고서를 보니까 이 관세 전쟁은 시작이고 여기에서 시작해서 다음은 환율 전쟁, 그런 얘기도 있고 관세의 목적, 관세로 미국이 달성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세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서 이거를 또 경제 윗미에서까지 다루면서 저도 진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결국에는 이 보고서 안에 그 모든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판단을 하고 내가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근거가 되어준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물론 그냥 뭐 테마주 아니면 어떤 기사 나오면 그 관련된 주식 팍 오르고 팍 내리고 이런 것들을 항상 뭐 쫓아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뭐 내가 어디 그냥 뭐 유튜브 주식 뭐 읽어주는 사람 아니면 뭐 어떤 친구한테 들어서 사거나 아니면 뭐 가족한테 들어서 사거나 이러는 것도 여러분의 돈을 불리는 방법이 당연히 될 수도 있겠죠. 저도 친구 말 듣고 아니면 아빠 말 듣고 사서 오른 정보도 꽤 돼요. 그런데 이때 내가 판단을 안 하면 이게 떨어졌을 때 그 충격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이 주식할 때 정말 큰 마음가짐 중에 하나가 그 누구도 탓하지 않아야 되고 이 선택은 오로지 나의 선택이라는 게 장착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식 공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경제 공부를 해야 된다. 주식은 진짜 가능성 있는 종목들도 팍팍 떨어지고 오르고 팍 떨어지고 오르고 이 변동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한 종목에 대한 잠재적 가치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진짜 경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믿고 기다리고 20%가 오르는 그 순간이 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막 친구가 좋다고 해서 사고 남자친구가 좋다고 해서 사고 뭐 아빠가 좋다고 해서 샀는데 이때 만약에 떨어지면 정말 그거는 멘탈리 견딜 수가 없게 돼요. 세상이 돌아가는 정세를 알고 어떤 사건이 벌어졌고 이 사건 때문에 금융시장이 출렁일 때 이 사건을 파헤쳐서 내가 어디에다가 돈을 넣어둘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액션을 취할지를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건 결국에는 내가 경제 공부를 철저히 하는 것이다. 그게 정말 가장 중요하고 불변인 것 같아요. 물론 그 1억 원을 모았을 때 그 습관도 당연히 몸에 배게 만들고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어떻게 하면 가장 돈을 빠르고 쉽게 모을 수 있는지 그 핵심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2026년을 맞아서 또 다시 이렇게 돈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좀 되고 생활 습관과 경제 관념을 잡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또 방학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경제 얘기를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다, 저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리고 우리 같이 공부하면 좋은 경제 및 영어 및 지금도 지금 계속 모집 중이니까요. 빠르게 신청을 해주세요. 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유익하고 재밌게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